자이언트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이언트에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한 거고, 이후의 일정은 이제 아카데미 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좀 뭔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뭐 썸머 트레이닝 캠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생각만 하던 거를 실제 현실화 시켜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고, 앞으로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뭐 강습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올해를 준비하고요. 본격적인 아카데미의 운영은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석했던 데는 고등학교 때 2002년도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002년도 그때 대구에서 팔공산에서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운힐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출전했던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라면 120mm 트래블, 그때는 120mm가 프리라이딩이라는 그 장르로 불렸었어요. 지금 뭐 엔듀로 올마운틴 정도 되겠는데, 그때는 120mm만 돼도 프리라이딩이라고 좀 험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였는데, 그런 자전거로 시합에 참가했던 게 첫 시합입니다. 부상은 없으면은 가장 좋긴 한데, 사실 다운힐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부상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지금도 많이 다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부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넘어졌던 장소에 가서 왜 넘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천천히 그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리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억에 남는 대회는 뭐 국내 대회도 그렇고 뭐 국외 대회도 있고 한데, 첫 번째로는 그래도 저를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 있게 만들어준 대회가 2010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연습 기간도 상당히 길었었고, 그리고 경기 운영도 사실 지금까지 경기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경기 운영이었었거든요. 좀 경기 중에 약간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잘 대처해서 넘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 성적도 좋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2010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회로는 2015년도죠. 무주 삼천리 자전거배, 다운힐보다는 포크로스 대회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계속 토너먼트 방식으로 올라가다가 결승전에 스타트에 좀 느려가지고 2등으로 출발했는데, 다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의외의 추월을 과감하게, 저도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했던 거는 사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추월에 성공해서 우승으로 피니시했을 때, 그때 찍혔던 사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기억이 많이 남고, 그 다음으로는 작년이었죠. 작년 중국에서 열렸던 대회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 사실 중국은 아시아 선수권 시합으로도 한 두세 번 나가봤던 대회인데, 그때까지는 중국에 그렇게 발전은 안 했었어요, 다운힐 쪽에. 근데 작년에 나갔던 중국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대회보다 더 큰 스케일로 진행이 되고, 해외 유명 선수들까지 초청을 하고, 아시아권에서도 잘 탄다는 선수들 초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그만큼 다운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한 만큼 작년에 그 대회뿐만 아니라 한 몇 번 더 나갔었는데, 갈 때마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래서 정부의 지원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구나, 문화가 발전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중국 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놀랐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시합 규모가 사실 국내 시합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광판만 15m, 20m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해외 선수 초청하는 거나 선수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너를 편하게 해줄게 라는 게 현저하게 드러났던, 선수로서 뭔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해외 진출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이 있었죠. 근데 어디까지 이제 현실과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 시합을 나가게 되면서
그 해외 진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잡히게 됐죠. 네. 사실 뭐 아시아권에서 가장 잘 타는 데는 일본이기도 하지만 뭐 이외에 유럽 쪽으로 나간다면 더 큰 뭐 시장에서 환경에 더 좋은 환경에서 자전거 탈 수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시아권 내에 있는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도 뭐 이렇게 쉽게 우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유럽권 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중국이 이제 막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지금 현재 중국이 잘 타는 선수들이 저랑 실력이 거의 비슷한 정도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 시장 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선수들이 같이 시합을 나가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게 돼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부분, 비용적인 부분도 그나마 적게 들고 이렇게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중국 대회를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자비를 드린다든 아니면 뭐 스폰을 구한다든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싶다. 네, 현재로서는 뭐 작년에부터 이렇게 조금 연결된 곳에서 초청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초청 경기일 경우는 뭐 경비는 그쪽 주최 측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외의 경기들은 제 자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비로 나가도 괜찮은 부분은 이제 상금으로 일정 부분은 좀 메꿀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국내 대회를 나가도 뭐 한 5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해외 대회에 나가도 뭐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거기서 상금으로 약간 충당하고 하면은 국내 대회랑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오히려 경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국내보다 훨씬 더 좋고 재밌으니까. 네. 이런 그래비티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펌핑이랑 반요업일 것 같아요. 펌핑이랑 반요업만 되면은 라이딩의 뭐 재미가 뭐 배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려도 과언할 정도로 그냥 타고만 가는데도 펌핑만 잘하면은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가속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점프도 더 높게 뜰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요업이 된다고 하면은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 점프를 해서 에어트릭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 기술인 펌핑과 반요업 이 두 가지만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실력을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릿은 주로 즐겨 쓰는 페달은 클릿 페달이에요. 페달은 왜냐면은 레이싱에서는 페달링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도 하고 뒷바퀴를 상당히 자유롭게 끌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클릿 페달이 뒷바퀴 컨트롤하는 데는 더 좋거든요. 근데 평페달을 쓰는 경우는 레이스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대신에 오히려 연습할 때 뭔가 기술을 연습한다든지 이럴 때는 평페달로 연습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자전거 페달을 눌러주질 못하면은 오히려 더 컨트롤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술을 연습한다거나 할 때는 평페달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레이스에서는 다 클립 페달로 사용을 합니다. 뭐 다운힐을 언제까지 탄다라는 그 기준은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운힐을 선수로 타는 것도 그냥 취미로 즐기다가 이게 발전이 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타야지라는 딱 정해놓은 건 없고 정말 열심히 선수로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제가 30살, 그러니까 3년 전에 끝났어요. 네, 제가 항상 목표가 30살까지 열심히 타야지 시합 참가해야지가 목표였었는데 이미 그걸 넘어서 지금 33살인데 올해까지도 지금 열심히 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타는 거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와서 제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즐길 거고 뭐 50이 돼서도 라이딩은 계속 즐길 것 같아요. 네, 크게 뭐 문제만 없다면은 네, 길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자이언트에 다니고 있을 때는 타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슷한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거 타도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자이언트를 나오고 나서 다른 브랜드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르코라는 브랜드, 사실 중국 시합 갔을 때는 중국 시합에 뭐 대만, 중국 선수들 많이 나오긴 하고 뭐 캐나다 선수 나오는데 노르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 보고 잠깐씩 타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타보고 싶다. 그리고 또 왜냐면 국내에 타는 라이더들이 없기 때문에 네, 가장 궁금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캐년이라든지 그리고 YT, 네, 캐년 YT 뭐 그 정도가 한 번 정도 타보고 싶은 네, 그런 브랜드의 자전거입니다. 뭐 링크 방식에 따라서 자전거 이제 움직임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네, 링크 방식보다는 얼마나 이게 내가 타는데 편한지 유지하기가 쉬운지, 그리고 이제 자전거 위에 서 있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지오메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더 많이 비교를 하죠. 일단 저처럼 잘 타는 거는 사실 즐기면 돼요, 자전거를. 네.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더 재밌게 즐기고 더 많이 타고 하다 보면 실력이 저절로 늘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집중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더 되죠. 보통 지금 이제 막 셔틀 문화, 이렇게 리프트 문화가 많이 발전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셔틀 문화가 없이 이제 전 어릴 때 다 끌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막 한 3-40분 끌고 올라가서 2-3분 타고 내려오면은 한 번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많이 했던 게 정말 한 구간을 정해놓고 연습하는 거. 그 구간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맞는 자세가 나오고, 그 자세가 딱 몸에 배게 되면은 다른 코스에 가서도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이나 이런 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안 되는 곳을 그냥 지나치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곳을 안 됐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생각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그렇게만 노력을 하고 재밌게 즐긴다라고 하면은 뭐 잘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도 더 잘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네. 즐기자. 그쵸, 즐겨야죠. 아쉽게도 다운힐을 하는 학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고창 북중이었나? 북중고등학교 있는, 네, 지금 임상모 코치가 가 있는 고창 쪽 학교인데, 사실 이제 어느 학교를 가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팀이 운영되는 학교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다운힐이 전국체전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대해서 관심이 적고,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창에 있는 네, 학교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면 자전거 탄다고 나가고, 평일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시합 참가하다 보면은 항상 큰 돈을 쓰기 때문에 네, 가정 경제도 사실 네, 별로 좋지는 못하죠. 네, 시합 한번 참가하면 50만 원씩 계속 쓰고, 해외 시합 나간다고 100만 원씩 쓰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와이프를 되게 오래 만났어요. 자전거 탈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만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 와이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주말에 시간을 뺄 수도 있고, 가끔은 와이프가 셔틀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에 들어가는 돈들, 네, 그런 부분도 다 항상 비상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어떤 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시합 나가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카톡 보냈던 내용 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네, 그 부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었거든요. 네, 다 지금 뭐 자전거를 즐기시는 유부남 분들이랑 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요즘 부쩍 저를 알아봐 주시고, 네, 뭐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 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제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라이딩 하거나 아니면 제가 교육하는 영상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뭐 자전거를 즐기고 타고 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재밌어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즐겁게 라이딩하면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